99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하면 일자리가 더 줍니다.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역에 있는 군소, 신문, 방송들을 대재벌들이 흡수를 하게 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만든 프로그램 하나를 공동으로 방송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도요. 구조조정해서 정식 좋은 일자리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지상파 방송 공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일자리라고 다 우리 사회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들을 줄여서 훨씬 더 못한 비정규직이나 또는 외주 아웃소싱하는 그런 일자리들을 양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을 줄여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MBC나 지역의 민방 같은 경우에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대규모 구조조정도 하고 명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제한된 광고 시장에다가 무제한으로 재벌 기업에도 좋다, 조중동도 좋다, 다 들어와서 무한 경쟁하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자 생존해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고 약한 방송들이 먼저 망합니다. 지역 방송들이 먼저 망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교하게 시뮬레이션 해봤느냐 과연. 그래서 지난번 12월 19일 날 정병국 의원하고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하니까 조금 더 토론한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법전쟁, 속도전, 정광석화, 이게 상식적인 정부나 여당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선진국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해보십시오. 창피하다고 이야기하죠.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상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희들도 이제 확인을 해봤죠. 굉장히 중요한 제가 갖고 있는데 왜 없다고 자료가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연구 과정에 있다. 확정돼서 발표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분명하게 그 연구 과정에 있고 새롭게 어떤 미디어 융합이 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추산되고 있을 뿐이다. 아직까지는. 근데 정교하진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고 정확한 연구 중에 있다고 그랬고요. 아직 결과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 아닌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교수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장은 3조 5천억 원인데 여기에 광고 시장이 매출액이 그 정도인데 여기에 새로운 게 들어와 봐야 결국은 이제 그 밥을 나눠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그걸 국내 시장에서만 한정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잘 만들어내고 그것을 해외로 또 이제 판매하고 이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이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국내적으로는 매체가 융합이 되고 국제적으로는 이 매체 자체가 국경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매체와 세계화 시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 방송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건 신문이라든가 이게 융합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글로벌 시대의 경쟁 구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시대는 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아니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시장 자체를 너무 국내로만 한정되게 보시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글로벌 기업, 미디어 그룹으로 우리가 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있고 사실은 세계의 경계는 없어졌잖아요. 이미 우리가 헐리우드의 문화를 받고 또 우리의 문화가 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저기 중동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이른바 한류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교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어떤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욱 발전시켜서 IPTV나 뉴미디어 진출을 통해서 더 확대한다면 정말 금상첨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것은 해외의 한류의 이 오리진이 어딨나를 잘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큐를 알 수 있을 텐데요. 대장금 정말 인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마 MBC에서 아마 히트한 드라마죠. 겨울연가 KBS에서 만든 역작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죠. 후유노 소나타라고 해서. 이렇게 중국과 일본, 베트남 엄청나게 많은 한류의 저는 DNA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은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에 좀 유능한 나름대로의 어떤 선진적인 그룹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한 사회는 다 어떤 엘리트 그룹이 선도해 나가는 입장들이 있을 텐데 난 우리나라의 미디어 콘텐츠는 이런 면에서 공공방송이 담당해온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누들로드 보셨죠?
KBS에서 정말 잘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 중국에서 어떻게 국수가 이태리로 건너가는가 이런 문제를 다룬 정말 역작이라고 생각하고요. MBC 북극의 눈물 20억 가까이 투자해서 8개월 동안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방송산업에 진출했을 때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겠는가에 제가 동의할 수 있다면 저 한나라당 법안에 적극 찬성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네, 드려야 그런데 되는데요. 제가 보면은요, 사실 이제까지 중앙방송 삼성에서 케이블 네트워크 많이 가지고 있었죠. Q채널이라든지 있었는데 이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요. 제가 요즘에 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그런 Q채널 같은 데서도 경쟁의 논리에 들어가니까 정말 이상한 야한 프로그램들 틀고 정말 노골적인 프로그램 틀더라고요. 그러니까 채널이 많아지면 우리는 좋은 서비스를 주겠다라고 상상하는데 대기업조차도 채널이 많아지고 경쟁이 심화되면 오히려 저질 서비스에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잘하고 있는 나름대로 좀 방만한 구조도 있고 좀 월급도 많이 가져가는 우리 방송의 역사의 결과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거 거부하지 않습니다. MBC 사람 좀 돈 많이 받는 건 사실이죠. 이제까지 오랫동안 독과점의 형태를 가져왔으니까 제가 그거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해왔었던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대기업 또는 보수신문에 의해서 장악됐을 때 또는 진출됐을 때 득보다 실이 많으냐 적으냐 우리가 판단할 때가 됐다. 그래서 득이 많다면 저는 찬성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 득